시장에서 돌을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2월 첫 거래일이 시작되자마자 외국인이 1조 원 규모로 어마무시하게 쓸어담고 있는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저PBR 관련주들인데, 쉽게 생각해서 적정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을 현재 외국인이 1조 원이라는 금액으로 쓸어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마냥 현재 매수하고 있는 이유가 단지 저평가돼서가 아니라 특정 이유로 인해서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게 되는 경우 대세 상승이 가능한 테마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해 보시면 좋겠네요.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약세 흐름을 거쳐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을 잡고 오늘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유의미한 반등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1.82%가량 지금 양봉을 꽉 채우는 수준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FOMC에서 다음 달에 예정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모두 꺾인 하루죠. 실제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이 이루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피가 어떻게 오르고 있고, 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은 1조 원 규모로 어마무시한 규모로 매수에 임하고 있냐?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삼성물산, GS 그리고 금융주들 지금 외국인 순매수의 상승 마감이 나왔다고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 모두 저평가된 종목들입니다. PBR 자체가 1 미만인 종목들이죠. 그러면 지금 PBR 자체가 1 미만인 종목들이 원래 저평가되어 있었고 시장에서 소외된 업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반등이 나올까? 이유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PBR이 1 미만인 기업들의 이 PBR을 1까지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둔 상태예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부터 PBR이 저평가된 기업들에 한해서 현재 적정 가치까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공표를 했고, 실제로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 엔저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34년 만에 최고가에 도달했죠. 국내도 동일한 움직임을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정부에서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 저평가 현상, 코리아 디스카운트에는 당연히 북한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현재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가 굉장히 저조하게 형성이 된 이유도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PBR 1 미만의 종목들은 정부의 요청대로 PBR을 정상 수치까지 올리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고 하죠. 그게 지금 2월 중에 뚜렷하게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PBR이 1이라는 것은 기업 가치 대비 적정 주가를 형성을 했다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식이 10만원이 PBR이 1이라면 0.5는 5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5만원에서 PBR을 1로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주가를 10만원까지 부양을 시켜놔야겠죠. 그 과정에서 상승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 외국인은 위와 같은 정부 정책에 맞춰서 PBR이 저평가된 종목들을 쓸어 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금융주, 은행주, 완성차, 지주사 이런 종목들이 현재 PBR이 모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PBR이 1 미만으로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특히 0.2 수준에 근접한 종목들은 은행주, 증권주, 자동차, 오늘 폭등한 종목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당분간 조선업이나 반도체, 화장품, 호텔레저, 얘네들은 PBR이 1을 넘어갔기 때문에 적정 주가 대비 어느 정도 고평가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은행주나 증권, 자동차 이쪽 같은 경우에는 PBR이 0.2 혹은 0.3, 0.4에 근접했기 때문에 적정 가치 대비 현재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주주 환원 정책을 시작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위와 같은 흐름을 가장 먼저 보여준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금융지주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상향 추세로 턴어라운드 구간을 형성했다가 박스권 상단 위로 머리를 들고 나서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시가총액이 무려 15조 원이에요. 절대 개인 투자자나 혹은 코스닥 시장에서 암암리에 활약하고 있는 세력들이 끌어올릴 수가 없는 무게죠. 15조 원은 아무나 못 올립니다. 이걸 올렸다는 거는 결국에 특정 세력이 아니라 기관이나 외국인의 순매수가 매우 강하게 동반되면서 이렇게 가파른 거래량을 형성을 했다는 뜻이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PBR은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당도 굉장히 좋은 상태고, 특히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에서 배당을 높게 주지 말라고 요구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배당을 높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 개장한 직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순 이후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직후부터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 2월 1일에 기존에 있는 매수세보다 약 2.5배가량 더 증가해서 들어온 이유는 공시를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도 늘렸고요. 두 번째로는 자사주를 약 3천억가량 매입을 했는데 자사주를 바로 소각시켰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보면은 무려 3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주가 안정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즉시 소각 공시를 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본 총계 감소로 인한 주주 환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 환원 효과는 정부에서 요구했던 정상 PBR까지 되돌려 놓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자본 총계 감소로 인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증가할 수 있고, 유통 주식이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주가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또 주당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 종목의 주식 가치 자체가 매력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하나금융지주가 좋은 회사라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현재 정부가 강제하고 있어요. 사실상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책이고, 이런 정책을 하나둘 잇따라서 발표하지 않으면은 정부에서는 위와 같은 흐름을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을 2월 중에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였을 뿐이고, 현재 PBR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와 같은 움직임 하나 둘 다 보여주기 시작할 거예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4,500원 나왔죠. 근데 여러분들 의아하셨을 거예요. 4,500원이면 굉장히 많이 준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흐름을 확신을 갖고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2월 1일이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왜? 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최초로 외국인 순매수가 1조 원 규모를 기록했으니까. 그리고 이 1조 원은 작년 2023년 상반기 2차 전지 대세 상승 나올 때도 1조 원이라는 규모 쉽게 볼 수 없었던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조 원을 파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도 1조 원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매수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딱 알려드릴 거, 코스닥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다음날 대부분 하락하면서 사실상 상승에 대한 되돌림 구간이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순매수의 부재가 장기화됐었고, 사실상 개인 투자자가 수급 주체가 되어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저 PBR 관련주들의 수급 주체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도 물론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와 같은 흐름을 아직까지 장기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PBR이 낮게끔 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무릉도원에서도 동일하게 진입을 했으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부터 강세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는 저 PBR 관련주들 여러분들 또한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도 라이브 방송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매매했던 종목들 매매 성공률 거짓말 같지만 95% 나왔습니다. 사실상 한 종목 빼고 모두 수익 실현 완료가 되었고, 위와 같은 내용들 투명하게 100% 오픈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 8시 50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되니까요. 미리 구독과 알람 설정만 눌러두시면 제가 이렇게 시장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테마에 대한 인사이트와 함께 매매할 수 있는 종목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또 내일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